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랄라입니다. 첫 번째로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원칙 또는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찬성 측에서는 환자들이 스스로가 존중받고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반대 측에서는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로도 사실은 존중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아주 갓난한 어린 아기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사회적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존중을 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이 아이의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데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그 생명이 있는 한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의 섭리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요. 그래서 자살도 하면 안 되고 자신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해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인간의 목숨을 어떠한 사람이든 존중하고 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저버리는 선택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돼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생명을 저버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과연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존중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반대측의 주장은 선택의 자유에 관련한 반박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환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개인이 이 몸을 가지고 있고 개인만이 스스로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시한부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경우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경우 또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우울한 경우 또는 심지어 술에 취해서 개가 돼 있는 경우도 저희는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완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과연 사람이 죽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일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선택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판단에 대해서 의사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이 과연 정말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때 정말 자기만 생각해서 이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자신의 가족들의 병원비 절감 또는 스스로가 그 병에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인간에게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은 앞에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충분히 그것을 벗어나거나 도망가고 싶게끔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치매 환자의 경우 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치매의 증상이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명확함 때문에 하는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또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해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선택이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존중해 주어도 되는가?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전해줄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개인들이 존엄 쌓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존중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어떠한 경우는 이것이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굉장히 소수에 놓여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질병을 앓던 환자가 하나 둘 안락사를 선택해서 죽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안락사를 시행했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래야 되나? 내가 이 질병을 싸울 수 없나? 내가 이 질병을 맞서 싸우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선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치료의 과정이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안락사의 형태로 메시지가 되어서 전달이 될 때에는 살고 싶은 의지와 질병을 싸울 의지가 있는 환자들도 충분히 그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현대의학이나 아니면은 제약회사들이 그 질병을 싸울 수 있는 약을 개발할 동기부여가 적고 그 질병으로부터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수술 등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인센티브가 적은 경우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귀병을 앓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죽기로 선택을 했다면 제약회사나 병원들에서도 그 약을 사 먹거나 그 수술을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돈이 되지 않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을 개발하거나 수술 기술을 개발할 때 그런 이유로 다 져버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두루두루 살펴볼 만한 동기부여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락사에 관련된 토픽을 저희가 생각해보고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픽들에 대한 반박들, 반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계속 마저 이야기해보시고 저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롭고 자극적이고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대측에서 꽤 많이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 도 같이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의사들의 역할, 의사들의 목적이 어긋난다라는 건데요. 안락사가 능동적 형태든 수동적 형태든 결론적으로는 이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 산소 마스크를 떼든 아니면 안락사를 위한 약을 만들든 치사량 이상의 주사를 투약하든 결국은 이것을 행위하는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려고 공부해왔던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에 어긋나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다른 토론에서는 어떤 토론도 있냐면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종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그 수술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 토픽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과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